20장 모터 제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장에서 할 거는 DC 모터하고 DC 서버 모터를 다루도록 할게요. DC 모터하고 DC 서버 모터죠. 우리가 이 모터, 여기에는 지금 이 책에는 모터의 구조라든지 모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목적은 그건 아니죠. MCU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모터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우리는 그게 목적이죠. 그죠? 그게 관심사고. 그래서 그런 우리가 프로그래밍 제어 방법의 원리와 응용 실습, 이런 관점에서 이 모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책에서나 볼 수 있듯이 모터는, DC 모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DC 모터를 제어하는 가장 기본은 온오프 제어죠. 온오프 제어. 그런 기본 회로가 몇 가지 있는데 요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런 회로를 봐봐요. 여기 모터가 있죠. 그죠? 모터가 있고, 요게 지금 NPN 트랜지스터죠. 자, 여기서 전류를 넣어주면, 자, 여기서 전기가 이렇게 흘러서 모터를 지나가서 얘가 돌게 되겠죠. 그죠? 요런 제어 방식이 있고, 가장 간단한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뭔가 우리가 전류를 넣어주면 얘가 도통이 돼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죠? 가장 기본적인 모터 구동 방식입니다. 자, 요거는 모터를 이제 2m 부분, 트랜지스터 2m 부분에다 이렇게 달아놨는데, 컬렉터 부분에다 달아놓는 것도 있어요. 자, 요렇게 됐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트랜지스터, NPN 트랜지스터 베이스 부분에 전류를 주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버리겠죠. 그래서 얘는 회전이 되겠죠. 네. 근데 2m 부분에 이렇게 모터를 달면 역기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역기전력 방지용 그 다이오드를 달아줘야 됩니다. 요걸 우리 뭐라 그러죠? 프리필링 다이오드라고 그러죠? 네. 뭐 전력전자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아마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모터를 사용하는 그 모터 드라이버 회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죠. 요거 원리는 간단해요. 자, 요게 NPN, 자, 요게 NPN이고, 요게 PNP죠. 그쵸? 네. 자, NPN하고 PNP, 그 트랜지스터의 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NPN은, 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화살표가 나가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류를 흘려주면 얘가 도통이 돼서 이렇게 콜렉터에서 2m로 전류가 흐르죠. 자, 여기 논리적으로 보면 여기가 2를 넣어주면 NPN은, PNP는 어떻게 돼요? PNP는 이렇게 돼서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다 0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2를 넣어주면 끊어지고, 얘는 0을 넣어주면 끊어지죠. 뭐 그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알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자세하게 알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자회로를 책을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요 H 브릿지 회로에서, 자, 여기다 0을 넣어주고, 여기다 2를 넣어주고, 자, 여기다 2를 넣어주고, 0을 넣어주고, 이쪽에다 다 0을 넣어주고 이쪽에다 2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이렇게 흐릅니다. 뭐 이게 정방향이라 그러면, 자, 0011이죠. 자, 반대로 1100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전류는, 자, 이렇게 흐르겠죠. 이걸 역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류가 아까는 이쪽으로 흘렀는데 지금 이쪽으로 흘렀죠. 그죠? 그러면 모터 방향이 아까고 틀리게, 아까가 정방향이었으면 지금 역방향으로 모터가 돌겠죠. 네. DC 모터를 제어하는 데는 이 PWM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게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이죠. 그래서 요런 어떤 그 회로가 있다 그러면 요 베이스에다가 때려주는 거예요. 펄스를. 자, 요거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돼 있을 때, 자, 우리가 요런 펄스를 여기다 넣어준다고 봐요. 그럼 여기 온타임이고 여기 오프타임이죠. 그죠? 온타임, 오프타임. 온타임일 때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죠. 오프타임일 때는 안 흐르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온타임일 때 이 모터가 돌다가 오프타임일 때는 모터가 안 돌죠. 근데 그렇진 않죠. 관성 때문에 빨리 돌다 천천히 돌다 빨리 돌다 천천히 돌다 그러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속도를 가지고 돌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봅시다. 이런 게 온타임이 훨씬 길어진다고 봐요.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길어지면 훨씬 더 빨리 돌겠죠. 그죠? 온타임이 길어지니까. 요게 이제 PWM 방식으로 속도를 제어하는 거예요. 근데 PWM 방식은 뭐예요?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이에요. 주기는 같아요. 자, 이 주기는 같습니다. 펄스 주기는 같은데, 자, 여기 조금 좀 틀리게 나오는데, 요 주기는 같은데, 요 온타임을, 자, 요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근데 온타임을 길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거죠. 이게 PWM 방식이에요.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 예. 자, 여기 우리가 실험에 사용될 DC 모터죠. DC 모터입니다. 엔코더가 회전당 3개가 나와요. 펄스가. A상 3개, B상 3개. 근데 여기 13대 1의 감속 기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찍어보면 회전당, 감속 기어 때문에 회전당 A상 39개, B상 39개가 나옵니다. 왜? 13대 1의 감속 기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12V로 동작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MCU 멀티2에서는 12V 전원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5V로 구동을 시킵니다. 뭐 5V로 구동시켜도 우리가 그 제어 이론을 공부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DC 모터 제어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모터 모듈이 이렇게 됐죠. 모터 드라이버용 IC는 L298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여기 커넥터는 이 커넥터가 바로 이거죠. 이 커넥터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죠. 그죠? 이 커넥터는 바로 얘가 이 커넥터죠. 그럼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회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모타 쪽이죠. 모타 쪽. 그래서 여기서 엔코더 펄스가 들어와요. 엔코더 펄스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여기 MCU에서 이 펄스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엔코더 펄스죠. 엔코더 1이 B상, 엔코더 2가 A상이에요. 요거 엔코더 1이 B상, 그죠? 자, 엔코더 2가 A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터 제어 신호는 이렇게 됐죠. 자, 요거 우리가 여기를 128로 가져가는 거예요. 128로 128에서 읽는 거죠. 여기를, 요 신호를. 자, 그 다음에 모터 제어 신호는 이렇게 됩니다. 128에서 이제 쏴주는 거죠. 얘는 128에서 쏴주는 거죠.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모터를 동작시키려고 그러면 모터 이네이블 비트를 1로 해줘야 됩니다. 얘를 1로. 자, 1로 해주고 그 다음에 정회전을 하려고 그러면 얘를 1로 해주고 얘를 0으로 해줘야 돼요. 이게 정회전이라는 건 지금 시계 방향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역회전을 해주려고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해주려고 그러면 모터를 돌리려고 그러면 자, 모터 이네이블을 1로 해주고 모터 2를 0으로 해주고 모터 1을 1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모터가 돌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모터 쪽에서 나오는 신호가 엔코더 신호가 얘를 거쳐서 244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얘가 128로 가는 거죠. 그죠? 128로 갑니다. 자, 그리고 얘는 지금 칩을 하나 썼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헷갈리는데 얘는 128에서 이렇게 신호가 나가는 거죠. 그죠? 128에서 나가면 이 신호가 이제 모터 제어 신호가 되는 거죠. 네, 이 회로도는 그런 회로도입니다. 자, 엔코더 펄스 A상, B상을 가지고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터가 정방향으로 돌아가느냐, 역방향으로 돌아가느냐. 그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이거 엔코더 스위치에서 했습니다. 자, 거기서 뭐라 그랬죠? 자, A상이 B상보다 90도 빠르면, 빠르죠. A상이 올라가고, 그 다음 B상이 올라가죠. 그죠? 빠르면. 90도라는 건 펄스의 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A상이 B상보다 90도 위상이 빠르면 정회전이죠. 시계 방향. 자, 그 다음에 B상이 A상보다 90도 위상이 빠르면 먼저 펄스가 올라가 버리면, 그죠? 그러면 역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우리가 이 A상, B상 가지고 그러면 이 모터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지 우리가 이걸 읽어서 알 수 있죠. 네,
이거 우리가 엔코더 스위치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실험 20의 1을 볼게요. 자, 이 실험에서는 1초간 정회전으로 돌다가 1초간 정지하고 또 1초간 역회전으로 돌다가 1초간 정지하고 이걸 무한히 계속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자, 1초간 정회전으로 돌다가 정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1초간 역회전을 돌게 했습니다. 자, 1초간 정회전 돌다가 바로 역회전 돌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모터 고장 날 수 있어요. 그죠? 자동차랑 마찬가지죠. 막 달리다가 갑자기 정지도 없이 갑자기 뒤로 후진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나가죠, 기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PB6을 모터 여기죠. PB6을 MD1으로 모터 1으로 연결하고 PB7을 MD2 모터 2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PF0를 모터 이네이블에 연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B포트를 출력으로 하고 F포트에 0비트를 출력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모터 이네이블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F포트에 0비트를 1로 해주고 그 다음에 자, 모터 2를 1로 해주고 모터 1을 0으로 해준다고 그랬죠. 이게 모터 1이죠. 이게 모터 1 신호예요. 제가 여기다 적어볼게요. 1 신호예요. 여기가 모터 2 신호고 회로도에서 2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1초간 시간 지연하고 그 다음에 모터 이네이블을 0으로 해줬어요. 그럼 모터가 디세이블 되죠. 정지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다시 모터를 이네이블 해주고 요번엔 반대 방향으로 반대로 1, 0을 해줬죠. 아까는 0, 1을 해줬는데 그리고 1초간 지연하고 또 모터 회전을 모터 이네이블을 0으로 해주고 디세이블 해주고 이렇게 해서 무한히 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프로그램 더 칩 프로그램 들어가고 있죠. 네, 프로그램 들어갔습니다. 보드를 한번 볼게요. 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했습니다. 자, 명령 주고 1초 동안 시계 방향으로 돌고 또 1초 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또 1초 쉬고 그거 이제 반복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DC 모터의 동작입니다. 모터 이네이블하고 모터 1, 모터 2 단자를 이용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오픈 루프로 제어한 거죠. 네, 실험 20의 1이었습니다. 실험 20의 2를 보겠습니다. 요거 우리가 방금 전 실험에서 엔코더 펄스를 이제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P6 외부 인터럽트 6번하고 P7 외부 인터럽트 7번으로 엔코더 펄스를 입력받아서 DC 모터를 회전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븐 세그먼트에는 방향하고 엔코더 펄스의 개수를 찍어주자 그 얘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1일 때 정회전, 0일 때 역회전이고 나머지 세 자릿수에는 4채 배된 엔코더 펄스 값을 표시하도록 한다. 이제 근데 정회전이고 역회전이고 정회전일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엔코더 펄스가 증가하고 역회전일 때 감소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좋겠지만 그거 좀 어려우니까 그냥 정회전이고 역회전이고 엔코더 펄스 값이 누적 증가하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4채 배된 엔코더 펄스 값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볼까요? 자, 요런 얘기입니다. A상이 이렇게 들어가고 B상이 이렇게 들어가요. INT7하고 INT6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봤을 때, 자, 이 펄스가, 자, B상을 한번 볼까요? B상 펄스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펄스가 여기 하나 들어갈 때, 자, 요 하나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요 두 개의 인터럽트를 적절하게 우리가 조합을 하면, 엣지는 4개가 들어가죠. 자, 봐봐요. 펄스가 이 B상 펄스 하나 들어갈 때, 엣지가 하나, 둘, 셋, 넷, 4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펄스 하나당 4개를 4채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펄스는 사실은 하나가 들어오는데 요거 엣지를 이용하면 4채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DC 모터 같은 경우는 DC 모터 컨트롤러에 이 4채배 회로가 다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연결을 보면 우리가 요 P26을 엔코더 2, 요게 A상이죠. P7을 엔코더 1, B상에다 연결해주고 7 세그먼트를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P6하고 P7을 엔코더 1하고 엔코더 2에 연결을 해줬죠. 네, 이렇게 연결해주고 7 세그먼트 연결부는 뭐 생략을 했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이제 실험을 하시면 됩니다. 4체배를 하기 위해서 그 INT 6하고 INT 7을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죠. 그죠? EICRB에서 트리거 방식을 설정해줘야 됩니다. 자, 거기서 보면 우리가 요거를 선택해야 되죠. 자, INT N핀의 논리적인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강 에지하고 상승 에지, 그죠? 논리적인 변화. 하강 에지하고 상승 에지에서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0에서 1로 갈 때 논리적인 변화가 생길 경우, 그쵸? 1에서 0으로 갈 때 요때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라는 얘기니까 요 엣지에서 발생시키라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외부 인터럽트 허용 금지 가능 레지스터, 요건 INT6하고 INT7을 쓰니까 여기 다 EIMSK를 111로 해줘요. 그럼 0xC0이죠. 네. 0xC0이 아니라 맞네요. 0xC0 C0이죠. 네. 자, 엔코더 펄스 4첩의 검출 원리. 자, 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렇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방향 검출은 뭐 INT6에서 하거나 INT7에서 하거나 상관없어요. 요거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데 저는 지금 INT6에서 했어요. 그리고 INT6에서는 엔코더를 증가시켰죠. 그죠? 엔코더 변수를. 엔코더 변수가 너무 커지면 곤란하니까 999까지만 나오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T7에서는 그냥 엔코더만 증가시켰어요. 예, 그리고 7 세그먼트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그 첫 번째 요 세 자리에서 이 INTN 세 자리에서 그 엔코더 값을 이제 표시해주고, 여기는 방향을 표시해주는 거죠. 여기는 모터의 방향을 표시해주는 겁니다. 보면 자, 여기에는 자, 첫 번째 모터 회전이 정방향이면 1, 역방향이면 0이죠. 그죠? D가 여기서 들어오는 거니까 나머지는 계산해서 엔코더의 수를 표시해 주는 거죠. 7 세그먼트로. 우리 앞에서 이거 많이 했죠. 자, 그 다음에 메인 보겠습니다. 메인을 보면 요거 7 세그먼트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DDRF는 0x01 모터 이네이블. 그 다음에 일단 B포트 6번 핀하고 B포트 7번 핀을 출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EICRB를 0x50으로 해서 인터럽트 6번, 7번 모두 상승 하강 엣지에서 모두 인터럽트가 발생하게끔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요건 인터럽트 6번, 7번을 이네이블 시킨 거고. 자, 그래서 봐요. 요거 모터 이네이블 해주고 정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고, 그 다음에 엔코더 값 읽어가지고 찍어주고 방향이랑,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엔코더 값 읽어서 찍어주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요 방향 정방향 회전하고 역방향 회전 검출하는 거, 요거하고 요거 두 개는 우리가 그 앞에서 엔코더 스위치 할 때 요거 두 개는 했어요. 요거. 근데 요 두 개가 더 들어갔죠. 그죠? 4체배 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더 들어간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상이 90도 이상 차로 B상보다 빠르면 요거 정회전이죠. 그리고 B상이 빠르면 요거 역회전입니다. 자, 그래서 정회전일 때 보면, 자, A상이 올라갈 때 상승 엣지에서 봐요. 자, A가 1이고 B가 0이죠. 그죠? 자, A가 1이고 B가 0이죠. 그럼 정회전이죠. 자, 그 다음에 떨어질 때, A상이 떨어질 때 보겠습니다. A상이 떨어질 때, 자, A가 0이고 B가 1이죠. A가 0이고 B가 1입니다. A가 올라갈 때 A가 1이고 B가 0. 자, A가 1이고 B가 0. 떨어질 때 A가 0이고 B가 1. 그죠? A가 0이고 B가 1.
정방향이죠. 역방향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방향일 때 B가 먼저 가죠. 그죠? B가 먼저 가죠. 자, A상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 올라갈 때 봐봐요. A가 1이고 B가 1. 자, A가 1이고 B가 1. 역방향이죠. 자, 떨어질 때 볼게요. A가 0이고 B가 0. A가 0이고 B가 0. 그죠? 역방향이죠. 다시 올라갈 때 A가 1이고 B가 1. 그죠? A가 1이고 B가 1. 역방향. 떨어질 때 A가 0이고 B가 0. A가 0이고 B가 0. 역방향 회전이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 방향을 검출하는 거죠. 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DIR이 그 1이면 정방향, DIR이 0이면 역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DIR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세그먼트의 첫 자리 볼까요? 자, 여기 DIR을 여기다 집어넣죠. 전역 변수로. 그래서 이제 방향이 나오는 거죠. 자, 컴파일해서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에러 없죠? 네, 지금 프로그램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한번 모터가 돌아가는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넣습니다. 이 첫 자리가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이면 0, 지금 0이죠. 시계 방향이면 1, 그죠?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0, 0이 표시되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 1이 표시되죠. 그 다음에 얘는 나머지 세 자리는 엔코더 변수를 계속 증가시키는 거죠. 들어오면 계속 증가시켜서 정회전이고 역회전이고 계속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999보다 넘으면 다시 0으로 해서 변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왜? 999보다 넘으면 이 세 자릿수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 세븐 세그먼트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죠. 그래서 999까지 표시하고 다시 0으로 그런 식으로 이 세븐 세그먼트를 표시하게 했습니다. 네, 실험 20의 2였습니다. 실험 20의 3을 보겠습니다. 이건 실험 20의 2에서 정방향으로만 모터를 회전시켜서 그래서 발생하는 엔코더 펄스를 RPM으로 표시하자는 거죠. 세븐 세그먼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왼쪽 첫 번째 칸은 이제 모터 회전 방향을 검출해서 표시하도록 하는데 우리 정방향이니까 뭐 1번밖에 안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RPM은 뭐죠? 레볼루션 퍼 미니트죠. 그러니까 분당 회전수입니다. 여기 있죠. 분당 회전수. 네, 요걸 표시하자는 겁니다. 1분당 회전수. 자, 우리가 사용하는 DC 모터는 회전당 3개의 펄스가 나오죠. A상, B상 각각. 그죠? 근데 감속비가 13대 1이니까 우리가 회전당 39개의 펄스가 각 A상, B상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4차배 회로를 사용하면 39 곱하기 4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엔코더 변수의 개수는 회전당 156개를 받아볼 수 있죠. 우리가 RPM을 계산할 때 RPM은 분당 회전수니까 정확히 1분에 몇 바퀴 돌아가는지 모터가 그걸 측정해야 돼요. 근데 1분 동안에 우리 엔코더 개수를 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겠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그 DC 모터 제어할 때는 짧은 샘플링 타임 안에서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뭐 10ms라든지 1ms라든지 이런 짧은 그 시간 안에 모터 컨트롤을 해요. 샘플링 타임 안에.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10ms의 그 샘플링 타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10ms 타이머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1분마다 회전수를 측정하도록 한다. 자, 10ms 인터럽트 발생하는 TCNT 제로 값은 뭐 계산하면 이렇게 돼서 0x 70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앞에 실험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제 타이머 인터럽트의 요 안이 좀 틀리죠. 요 안. 그러니까 요거를 타이머 인터럽트를 하나 도입을 했죠. 왜? 10ms마다 DC 모터에서 돌아가는 엔코더 펄스를 검출하기 위해서. 자,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그 RPM을 10ms마다 계산하면 좀 너무 그 오차가 심할 것 같아서 이 TCNT가 여기 10ms마다 TCNT가 하나씩 증가하죠. 이 TCNT가 10보다 크면
즉 100ms가 되면 이제 계산을 하자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럼 100ms가 되면 자 1초면 자 1초면 어떻게 돼요? 12 이게 10번 들어와야 되죠. 들어온 엔코더 값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야 어떻게 돼요? 1초 동안이 되죠. 근데 1분이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또 60을 곱해야 되죠. 그래서 자 RPM은 자 여기 있죠. 엔코더 곱하기 엔코더 우리가 계수된 엔코더 값에다 곱하기 600 그죠? 1분 동안이니까 600이죠. 자 600 자 이 10ms마다 들어오는 타이머 인터럽트인데 우리가 여기 TCNT가 10보다 크면 100ms마다 들어오죠 여기가. 근데 요걸 갖다가 1분마다의 값으로 100ms마다 들어오는 엔코더 값을 1분마다의 값으로 확장하려고 그러면 곱하기 600을 해줘야 되죠. 거기다 회전당이니까 1회 전당 엔코더 펄스가 156개가 들어오니까 나누기 156을 해줍니다. 근데 자 600 나누기 156을 해주면 이걸 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돼? 너무 숫자가 커져요. 엔코더 곱하기 600 하면 숫자가 너무 커지죠. 인티저에서 감당 못한 인티저 변수는 2바이트짜리죠. 그죠? 2바이트에서 감당 못할 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600 나누기 156을 해줘요. 요거 참 요런 게 테크닉인데 요런 게 마이크로 프로세서 프로그램 하는 테크닉이에요. 600 나누기 156을 해주면 4점 얼마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일단 플로팅 변수가 들어가면 부동소점 변수가 들어가면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연산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요거를 4로 약 4로 보는 거죠. 뭐 사실은 뭐 RPM이 크게 차이 나거나 크게 차이 안 나거나 뭐 큰 의미가 없죠. RPM이라는 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4니까 자, 600 나누기 156 해서 4니까 엔코더에다 그냥 4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RPM을 찍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세그먼트에서 RPM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DIR 방향을 찍어주면 되죠. 네, 이렇게 하면 제대로 그 RPM이 표시가 됩니다. 자, 요거는 뭐 그 나오는 현상이 세븐 세그먼트에 RPM이 표시되는 거니까 뭐 별도로 실험은 안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해보시면 RPM이 표시가 될 겁니다. 네, 실행시키면 RPM은 168에서 한 176 사이 나올 거예요. 네, 뭐 이제 모터 성능이라든지 뭐 엔코더 분해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아서 RPM은 약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실험 20의 4를 보겠습니다. DC 모터 속도 제어. 자, 속도 지령을 모터에다 주고 모터의 엔코더 펄스를 피드백 받아서 모터를 제어해 보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보죠. 속도 지령은 시간당 엔코더 펄스로 지령하고 자, 우리 그 이 프로그램에선 100ml당 한 엔코더 펄스 40개 정도로 그 가라 속도를 그렇게 그 지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어 입력은 PWM 파용을 이용해서 제어한다. 또한 제어 알고리즘은 PI 비례 적분 제어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로 한다. 네, PI 제어죠.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븐 세그먼트에서는 속도 지령과 모터의 속도 차를 표시하도록 한다. 자, 샘플링 타임은 100ms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 샘플링 타임을 100ms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0ml마다 모터의 지령에 따라서 모터 속도 지령과 속도 지령에 따라서 나오는 그 결과값이 조금 틀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100ml마다 검출하고 그거를 제어 입력을 다시 조정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요 샘플링 타임의 개념입니다. 실험 20의 4가 뭘 하자는 거냐 하면 요거죠. 요거. 우리가 속도 지령을 주고 그러니까 뭐 100ms마다 엔코더 펄스가 몇 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속도 지령을 주는 거죠. 샘플링 타임을 100ms로 했는데 우리 그 DC 모터 제어할 때 사실 100ms로 샘플링 타임을 잡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제어 자체가 안 되죠. 탈주하죠. 근데 지금 우리 교육 장비라 속도도 천천히 돌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100ms 정도로 그 샘플링 타임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할 때는 뭐 1ms, 뭐 또 500 마이크로 세컨드 뭐 이렇게 사용해요, 많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 속도 지령을 주면 그 이제 여기서 MCU에서 그 속도 지령에 맞는 그 PWM 파형이 나가죠. 그죠? 나가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속도 지령을 100mm마다 100ms마다 한 40개 정도 엔코더가 나왔으면 좋겠다. 자, 40개 정도 엔코더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건 소프트웨어적으로 주는 거죠. 그럼 주면 거기에 맞게 PWM 파형이 나가요. PWM 파형이 나가면 엔코더를 우리가 다시 MCU가 검출을 해요. 그래서 자, 40개가 나왔나? 100ms에 40개가 나왔나? 안 나왔으면 그 LR 가지고 적절하게 그 미래 적분 제어를 해서 PWM 파형을 만들어줘라. 이 얘기입니다. 실험 20의 4가. 비례 적분 제어가 뭐냐면 이 PID 제어에서 나왔습니다. 비례 적분 미분. 비례 적분 미분 제어죠, 이건. 그러니까 LR을 우리 셋 포인트가 그 지령이에요, 지령. 속도 지령. 속도 지령을 우리가 셋 포인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거를 주면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주면 100ms에 40번 우리 지금 예제에서 엔코더 펄스가 40번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셋 포인트로 이렇게 속도 지령을 주죠. 그러면 그 속도 지령에 따라서 이제 뭐 모타가 이 PWM 파형으로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요, 처음에. 그래서 여기서 엔코더 펄스가 나옵니다. 엔코더 펄스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39개가 나왔다. 그러면 40 빼기 39 하면 에라가 나오죠. 그죠? 에라가 1이죠. 에라가 1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39개가 나왔다. 그럼 그 에라에다가 적당한 게인을 곱한 거. 적당한 게임을 곱한 게 이제 P 제어입니다. 그리고 그 에라의 적분에다가 적당한 게인을 곱한 게 이제 I 제어죠. 적분 제어. 그리고 그 에라를 미분한 것에다가 적당한 게인을 곱한 게 이제 D 제어죠. 이걸 세 개를 더해서 다시 그 뭐 PWM 파형을 만들어서 넣어줘요. 그럼 또 에라가 나오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또 계속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PID 제어입니다. 이거 산업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제어 기법이죠. 네.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코더는 엔코더 펄스가 나오는 그 사체배 회로에서 나오는 그 엣지를 우리가 그 디텍트하는 그런 변수죠. 그 다음에 P게인은 6으로 넣습니다. M 인풋은 모타 인풋을 넣어주기 위한 변수죠. 그 다음에 요건 에라의 적분값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틀린 건 요 부분이에요. 타이머 인터럽트 제로 부분. 자, TCNT가 10보다 크면, 즉 100ms가 되면 에라를 우리가 40 마이너스 엔코더. 우리는 40은 뭐예요? 우리가 100mm마다 엔코더 펄스가 40개가 들어오길 바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들어오는 건 얼마냐? 그건 잘 모르죠. 그래서 빼기 해줘서 에라 값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 에라 값은 계속 더해주면, 나오는 것을 계속 더해주면 적분 값이죠. 적분이라는 건 계속 더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모타 인풋은 에라에다 곱하기 P게인, 요게 P제어죠. 플러스 에라의 적분값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되는데, 곱하기 0.001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동소수점 계산이 되니까 나누기 1000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모타 인풋 값을 계산을 하죠. 근데 PWM 모타 인풋 값이 PWM 값이니까 여기 255를 넘으면 안 되죠. 그래서 모타 인풋은 255보다 크면 255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포트 B에 7번으로 나가니까 OCR2를 M 인풋을 OCR2에다가 그 값을 넣었어요. 요게 OCR2가 탑 값이죠. 탑 값입니다. PWM 탑 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라는 DISP로 해가지고 7 세그먼트에다가 찍어줬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자, 7 세그먼트는 에라를 찍는데, 에라가 플러스면 2를 적어주고, 에라가 마이너스면 0보다 적으면 마이너스를 적어줘요. 그러니까 요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죠. 그죠? 부호가 0보다 적으면 마이너스를 출력하고, 부호가 0보다 크면 그냥 2를 찍어줘요. 플러스는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쭉 가서 이제 메인에 들어가서 각 레지스터 세팅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거 TCR2가 0x65. 요거 잘 이해 안 되시면 우리 앞에 타이머 카운터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회전만 보는 거예요. 정회전. 모타 이네이블하고 포트 B.6을 0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세븐 세그먼트에선 에라만 찍어주는 거예요. 돌면서. 자, 요렇게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돌아가는 걸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우리가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여기 40을 넣었죠. 그죠? 속도 지령을 우리가 40으로 넣어준 거예요. 40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돌아가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 지령을 40으로 놨어요. 40으로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에라가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1 정도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40 정도의 속도 지령을 넣으니까 잘 제어가 되고 있다는 거, PI 제어로 비례 적분 제어로 잘 제어가 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속도 지령 값을 자 속도 지령 빼기 엔코더 펄스죠. 그죠? 빼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 지령 값을 한 30으로 바꿔보고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제대로 되나? 자, 속도 지령을 30으로 놓고 다시 프로그램을 넣어봤습니다. 아까보다는 속도가 좀 줄었죠. 그렇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에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1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속도 지령대로 모터가 돌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속도 지령을 30 정도로 놓고 프로그램을 넣은 겁니다. 네, 30으로 바꿔도 제대로 되죠. 이거 50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50으로 바꾸면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근데 이 모터가 50까지는 못 쫓아가요. 50까지는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한 20으로 바꿔볼게요. 2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들어가고 있죠? 자, 이번엔 속도 지령을 20으로 놨습니다. 역시 모터가 눈에 확 띄게 천천히 가죠. 그렇지만 에라는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약간 2가 정도 나오네요. 2 정도도 가끔. 그렇지만 뭐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1 사이 제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연수문제 20의 1을 보겠습니다. 실험 20의 4를 수정해서 비례, 미분, 적분 제어 알고리즘을 탑재해서 DC 모터와 속도를 제어해 보시오. 요번엔 미분이 더 들어갔네요.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라를 적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100ms 지났어요. 그럼 그때가 나온 에라가 에라 1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또 100ms 지났어요. 그때 나온 에라가 에라 2예요. 또 100ms 지났어요. 그때 나온 에라가 에라 3예요. 요거를 계속 더해주는 게 에라를 적분하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우리는 프로그램상에서 어떻게 됐어요? 곱하기 요거에다가 곱하기 igain 0.001을 해줬죠. 그죠? 근데 0.001을 해주면 부동소수점 계산이 되니까 나누기 1000을 해준 겁니다. 에라를 미분한다는 개념은 무슨 얘기예요? 현재 나온 에라, 지금 현재 나온 에라에서 빼기 100ms 전의 에라, 그죠? 한 스텝 전에 에라를 빼준 거죠. 미분이라는 건 뭡니까? 미분이라는 건 그 순간의 변화율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에다 곱하기 D게인을 해주는 거예요. D게인은 요건 우리가 찾아야죠. 실험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요 I게인도 제가 실험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요거. P게인도 마찬가지로 P게인은 뭐예요? 에라에다가 비례 제어는 에라에다 곱하기 P게인을 해준 거죠. 그죠? 우리가 방금 전에 했듯이 요 P게인도 제가 실험을 통해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PID 게인은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 PID 게인을 자동적으로 찾아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어요. 뭐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오토 튜닝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충분히 해서 실력을 쌓으면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DC 모터 제어 부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의 2절 서버 모터. 지금 이 장에서는 서버 모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라는 말의 어원은 영어로 슬레이브죠, 슬레이브. 그래서 이제 노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버 모터는 제어하기 좋은 그런 어떤 그 모터를 얘기를 하는데, 서버의 개념은 뭐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제어할 서버는 무선 자동차나 비행기에 주로 사용되는 RC 서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할 겁니다. 그 RC 서버는 학생들이 캡스톤 디자인이나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볼 겁니다. 자, 이제 서버 모터의 개요나 뭐 특징 같은 건 제가 여기다 쭉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버 모터의 종류도 뭐 DC 서버, AC 서버가 있는데, 그 뭐 DC 서버, AC 서버의 비교, 표 20의 1에 이렇게 쭉 제가 해놨죠.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시고, 또 장단점도 표 20의 2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그 서버 모터는 HES311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 3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적색선엔 VCC에다 우리가 묶어주고, 보통 동작 전압은 4에서 6V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5V 전압에다 묶어줘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갈색 선은 그라운드에다 묶어주고, 그 다음에 주황색 선에다 PWM 신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PWM 신호를 넣어줘서 얘를 위치를 제어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여기가 플러스 90도 90도라 그러고, 여기가 0도, 그죠? 여기가 0도, 여기가 마이너스 90도. 얘가 그래서 플러스 90도에서 마이너스 90도 사이를 우리가 PWM 펄스로 제어를 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우리가 이 RC 서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런 펄스를 내줘요. 펄스를. 그러니까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ms예요. 20ms. 예. 근데 그 중에서 하이가 0.7ms 정도를 주면 이 플러스 90도로 가 있어요. 이 축이. 여기가 플러스 90도입니다. 20ms 중에 하이가 0.7mm 정도가 하이를 주고, 나머지 19.3mm가 로우면 이렇게 플러스 90도로 이 축이 가게 됩니다. 자, 0도 위치에 갈라 그러면, 이 축이 0도 위치에 갈라 그러면 20ms 중에 하이가 1.5ms 정도의 펄스를 줘야 돼요. 그래야 이 0도 위치에 이 축이 갑니다. 마이너스 90도 위치에 가게 되려 그러면, 이쪽으로 가게 되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90도라 그래요. 그러면 하이가 2.3ms 정도, 이 정도를 하이로 주고, 나머지를 로우로 줘야 요 위치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주기는 20ms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주기는 20ms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20ms입니다. 그 20ms 중에 온타임, 즉 하이가 0.7ms냐, 자, 여기까지죠. 0.7ms냐, 1.5ms냐, 2.3ms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냐, 축이 위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냐, 이렇게 되죠. 요걸 플러스 90도, 0도, 마이너스 90도로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하죠. 자, 근데 펄스를 한 번만 주면 안 돼요. 이 플러스 90도로 가서 있으려고 그러면 이 펄스를 계속 내줘야 됩니다. 이걸 0도에 가 있으려고 그래도 이 펄스를 계속 내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0도에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마이너스 90도로 가려고 하면 이 펄스를 계속 내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마이너스 90도로 가서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제어하기가 약간 좀 어렵죠. 그죠? 그냥 딱 펄스 한 번만 딱 주면 플러스 90도로 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펄스를 계속 줘야 되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만 주의하면 제어하기는 나머지는 쉽습니다. 서버 모터 제어 회로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서버 쪽에서 펄스를 우리가 쭉 주는 거예요. 그럼 244를 거쳐서 이쪽에 PWM 펄스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서버 모터를 제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서버 모터 모듈이죠. 지금 뭐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요게 지금 요걸 나타낸 게 이거죠. 이거 그죠? 이거
여기에 이 납땜한 건 요거죠. 자, 그럼 우리가 요 서버 여기에다가 뭔가 펄스를 넣어서 지정 명령을 넣어주면 되죠. 네. 실험 20의 5를 보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서버 모터의 0도 위치 0점을 0도 위치라고 우리가 명명을 했네요. 모터가 정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기로 한다. 0도에 가서 모터가 딱 서 있게끔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목적이. 자, 요거죠, 요거. 0도 위치에 가서 모터가 딱 서 있게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 20ms 중에 하이 부분을 1.5ms를 하이 부분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펄스를 계속 내주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PB7을 서버 그 신호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PB7이죠, 요거를 서버 7에다가 서버 신호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볼까요? 자, 포트 B에 7을 1로 해주고, 그죠? 먼저 그 포트 B에 7을 DDR-B.7을 1로 해줘서 얘를 출력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주기가 20ms니까 포트 B에 7을 1로 해주고, 자, 1.5ms 이거 딜레이 마이크로세컨드죠. 그러니까 얘가 1.5ms가 되죠. 1.5ms를 1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포트 B에 7을 0으로 해주고, 나머지 18.5ms를 0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얘 합은 총 20ms가 되죠. 20ms 중에 1.5ms가 하이가 되고 나머지 18.5ms가 0이 되는 거죠. 그죠? 로우가 되는 거죠. 요거죠, 요거. 요게 무한히 돌아가는 거죠. 파일 문안에서. 네, 그겁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서버 모터 모듈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버라고 써있는 이 포트하고 PB7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넣으면 아마 얘가 0도 위치에 가서 쓰게 될 겁니다. 프로그램을 넣어볼까요? 자, 프로그램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0도 위치에 딱 갔죠. 그죠? 얘가 약간 틀어져 있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T 온 타임하고 T 오프 타임을 조금 조절하면 얘가 정확하게 0도 위치에 가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요건 이제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했기 때문에 약간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펄스를 계속 넣어주기 때문에 이게 서버 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움직여도 잘 안 움직여지죠. 그죠? 딱 여기 딱 서버 온이 돼서 여기 딱 이 위치를 얘가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실험 20의 6을 보겠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서버 모터 위치 제어를 해서 서버 모터가 플러스 90도에서 0도, 0도에서 마이너스 90도, 또 마이너스 90도에서 플러스 90도, 플러스 90도에서 0도, 0도에서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왕복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도록 한다. 그거죠. 뭐 이렇게 해주면 되죠. 플러스 90도 이렇게 어느 정도 돌다가 0도, 그죠? 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돌다가 또 어느 정도 돌다가 플러스 90도, 0도,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주면 되죠.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90도 한 for 프로 한 50번 정도 플러스 90도 그 다음에 0도, 그죠? 0도에서 어느 정도 정지하고 있다가 또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무한 루프로 돌려서 요걸 이제 실행해 주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했습니다. 그렇게 되죠. 지금 플러스 90도, 0도, 마이너스 90도, 플러스 90도, 0도, 마이너스 90도, 그죠? 네, 제대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실험 20의 7을 보겠습니다. 실험 20의 7은 우리가 그 RC 서버를 제어하는데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각도에 따라서 시간이 T 온 타임이 조금씩 틀려지는데 그걸 타이머 제로 인터럽트해서 제어해가지고 우리가 단지 변수만 넣어서 그 타이머 제로 인터럽트해서 그거를 제어해서 그 우리가 자동적으로 제어하게끔 특별히 그 메인 루프에서 시간을 주고 뭐 T 온 타임, T 오프 타임을 주지 말고 그냥 변수만 주면 타이머 인터럽트해서 자동적으로 그게 제어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방식을 이용하면 지금 우리는 RC 서버 하나를 제어하지만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 뭐 RC 서버가 뭐 한 15개, 20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타이머 카운터 0을 0.1ms 주기 인터럽트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서 서버 모터를 위치 제어해서 플러스 90도, 0도, 마이너스 90도를 왕복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도록 한다. 네, 이렇게 하자는 거죠. 타이머 카운터 동작 모드는 노멀 모드로 설정한다. 이거 실험 8의 1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으면 그쪽을 한번 다시 보시고 이 예제를 풀면 될 겁니다. 타이머 카운터 제로가 0.1ms마다 오버플로가 발생하기 위해서 TCC-R0를 이렇게 설정을 해줘요. 0x02. 그 다음에 TCNT0는 0x48로 우리가 계산해서 설정을 해줍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 8장에서 배웠죠. 그죠? 기억 안 나시는 분은 8장 8의 1절 제일 처음에 배웠습니다.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서버라는 함수를 썼어요. 여기 앵글이란 매개 변수를 가지고 앵글이 마이너스 90도면 마이너스 90이면 앵글 카운트를 23, 앵글이 0이면 앵글 카운트를 15, 앵글이 90이면 앵글 카운트를 7. 요건 뭐예요? 0.1mm마다 들어오는데 요거가 이제 2.3ms라는 얘기죠. 근데 0.1mm마다 타이머 카운터가 돌아가는데 23번이면 2.3ms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5면 어떻게 돼요? 0.1ms마다 타이머 카운터가 돌아가는데 15번 들어오면 1.5ms다. 7번 들어오면 0.7ms다. 이거 T 온타임이죠. PWM 파형에. 그죠? 각도에 따른 T 온타임입니다. 자, 메인 함수를 보면 각 레지스터들을 세팅을 하고 앵글 카운트를 15를 해줬어요. 초기에 서버 위치를 0도에서 시작하려고. 자, 그 다음에 파일 문에서 무한 루프를 돌죠. 그리고 0도, 90도, 마이너스 90도, 0도, 90도, 마이너스 90도, 0도,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90도. 이거를 무한히 반복하게 해줬습니다. 딜레이를 1초 정도 주는 이유는 서버가 움직일 때 명령을 주고 나서 서버가 충분히 움직일 시간을 주도록 갖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네. 자, 요거 0.1ms 타이머 인터럽트 함수죠. 그죠? 그래서 앵글 카운트가 만약에 23이면 이게 0.1mm마다 한 번씩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게 앵글 카운트가 23이면 2.3mm 정도의 T-on 타임을 갖고 나머지를 0으로 해줘라. 뭐 15면 1.5ms 정도를 T-on 타임으로 갖고 나머지를 0으로 해줘라. 그 얘기죠. 네. 뭐 7이면 0.7mm 그리고 나머지를 0으로 해줘라. 그리고 이건 뭐예요? 200이 넘으면 TCNT가 20ms가 되면 다시 TCNT를 0으로 해줘라. 그러니까 계속 이 T-on 타임을 어느 정도 설정해줘서 계속 무한히 그 어떤 각도를 잡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앵글 카운트 값에 따라서 그겁니다. 이거는. 자, 이 우리 실험 20의 7 요거는 실험 20의 6과 결과가 똑같죠. 우리가 서버가 돌아가는 게 똑같습니다. 동작 상황이 똑같이 돌아가요. 그렇지만 그 안에 구조적인 내용은 완전히 틀리죠. 인터럽트를 사용했냐, 인터럽트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네, 이 실험은 뭐 별도로 비디오로 촬영하지 않겠습니다. 20의 6과 똑같기 때문에. 자,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20의 2 푸시 버튼 스위치를 실험 20의 2와 연동해서 1번 스위치를 누르면 0도, 2번 스위치를 누르면 마이너스 90도, 3번 스위치를 누르면 플러스 90도가 되도록 서버 모터가 움직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거 뭐 쉽죠. 우리가 이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장 모터에 대해서 우리 DC 모터하고 서버 모터에 대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